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IT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 새롭게 포함된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능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H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 인식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음성 인식 기능은 내가 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장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메모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메모장 실행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지금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tek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끝에 부분에 보면 마침표라든지 또는 물음표, 쉼표들 같은 기호가 입력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것들은 음성으로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표. 자, 그러면 마침표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쉼표 들어가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 안녕하세요, 물음표. 이렇게 기본적인 기호들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 자, 느낌표도 들어가죠. 음성 인식 기능을 끌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 버튼 옆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음성 인식 기능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 문장 부호가 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할 때 중간에 기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동 문장 부호를 체크해 주게 되면 마침표라든지 물음표 같은 기본 기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신 느낌표나 쉼표 같은 것들은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마이크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 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비싼 마이크 필요 없고요. 다이소나 마트 또는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5,000원 이하의 저렴한 마이크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또는 유튜브 같은 인터넷상에서 영상을 플레이할 때 자막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컨트롤 L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캡션 창이 나오게 되죠.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게 되면 이 캡션 창에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플레이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업무에도 적용할 정도로. 자, 어때요?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단 자막창에 텍스트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영상을 틀고 자막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구육 채널에 있는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유튜브 영상도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막으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자막 설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 화면에 있는데요. 아래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영상 화면에 오버레이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오버레이 됨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오버레이 돼서 아래쪽에 영상도 비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녹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편집하여 저장하는 방법과 자,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자막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상단으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 바꿨습니다. 자, 다시 설정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 언어죠. 지금 한국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 자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영어가 안 나올 거예요. 언어를 추가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 추가 누르시고요. 그러면 설정에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언어 설정에 가셔서 언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추가해 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다양한 세계 각국의 언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필기, 음성 인식, 표시 언어로 전부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때 해당 언어 우측에 보시면 지원되는 종류를 보여주게 되죠. 자, 표시 언어,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인식, 그 다음 필기, 독일어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를 전부 지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네팔어 같은 경우에는 표시 언어만 지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치하시면 설치하는 시간은 짧게는 2-3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 표시 언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눌러서 설치한 언어로 바꾸게 되면 윈도우 언어가 전부 해당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해 주시고 설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영어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선택하시고 영어로 된 영상을 플레이하게 되면 영어 자막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테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테드 영상 하나 플레이 해볼까요? 2,500 years ago, Heraclitus said, "The world bubbles forth." Here's bubbling. What is actual now? 자, 어때요? 영어도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자막은 거의 완벽합니다. 볼륨을 크게 해서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냅 레이아웃 기능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창들을 많이 열어놓고 이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뒤에 창을 보려고 하면 겹쳐서 안 보이니까 창을 또 움직이시고 한쪽으로 몰아놓고 복잡하게 이용을 하시는데 이 스냅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열려있는 창 아무 창이나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가져가면 위쪽에 하얀색 바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위에 얹게 되면 레이아웃 배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로로 나뉘어진 것도 있고요.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은 것도 있고 우측은 상하로 나눠져 있고 좌우측 전부 상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에 얹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나머지 부분 창을 어떤 것으로 할지 선택하는 게 나오게 되죠. 자,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창이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아래쪽에는 어떤 걸 선택할지 나오죠. 또 선택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간단하게 분할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이 기능은 큰 모니터를 이용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가 클 경우에는 마치 듀얼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경계선에 가져가게 되면 막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막대를 잡고 움직여서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상하로 나눠진 부분도 마우스를 경계선에 얹게 되면 막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화면 정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웹에서 검색을 할 때 창을 두 개를 열고 번갈아 가면서 볼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검색창이나 브라우저가 이렇게 두 개가 열려 있을 경우에 좌측에는 이 브라우저를 놓고 우측에는 이 브라우저를 놓으면 양쪽에서 보면서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문서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에 페이지를 열어놓고요. 한쪽은 문서를 열어놓으면 자, 여기 있는 웹페이지 보면서 이런 작업들을 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진정한 인공지능 기능이 윈도우 11에 들어왔죠.
빙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빙 버튼을 이용을 해서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 GPT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빙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실행이 되고요. 빙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검색과 채팅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검색 기능은 우리가 웹에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검색을 할 때 검색어를 잘 입력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이 빙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대화하듯이 브라우저에 물어보면 브라우저가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를 물어볼 때도 그냥 검색을 할 때는 내일 날씨라고 해서 내일 날씨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빙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되겠죠. 자, 내일 비가 올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일 날씨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검색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한 명칭을 모를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 뒤쪽에 더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턱이 있죠. 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명칭 물어볼 때 대화하는 것 같이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해주게 됩니다. 자동차 주차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지턱,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주차 방지턱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아예 박스가 쳐져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물어볼 때도 대충의 줄거리를 써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런 것도 전부 답해주게 돼요. 검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채팅이 있죠. 이 채팅의 경우에는 챗 GPT 챗봇과 채팅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 경우 대화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인 답변을 원할 경우, 균형 있는 답변을 원할 경우, 정밀한 답변을 원할 경우 해당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질문을 하면 보다 정확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우측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밀한 답이 좋겠죠. 자, 마이크로 질문을 해볼게요. 요즘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연관성 검색 중. 자, 이렇게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IoT,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자, 읽기 중지를 하려면 여기 있는 파형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읽기는 중지되고요. 결과물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서 같은 거를 작성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블로그에 쓰일 소개말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나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인사말을 쓰고 싶어.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여행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을 만들어 주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말풍선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복사할 수도 있고요. 내보내기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공유하거나 또는 휴대폰에서 계속 이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한다면 휴대폰에서 빙을 설치한 다음 이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대화는 또 새 토픽을 눌러주시면 또 새로운 대화로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윈도우 11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만 이용하신다면 다른 비용 추가 없이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토종 인공지능인 리트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와 챗 GPT 및 구글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한국어로 글쓰기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튼 인공지능의 실생활의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트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버와 챗 GPT 그리고 자체 언어 모델을 종합한 인공지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중 특히 글쓰기에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현재 텍스트를 생성하는 분야에서는 선두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브라우저에서 리튼으로 입력을 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튼 홈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리튼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기존의 챗 GPT에서 이용하시던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래쪽에 입력창이 있고 위쪽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리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입력창 우측에 보시면 GPT 3.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GPT 3.5, 4, 3.5, 16K, palm2 여러가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PT 3.5는 빠른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고요. GPT 4는 좀 더 정확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GPT 3.5, 16K는 최신 정보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palm2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죠. 빠르고 가독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목적에 맞는 언어 모델을 이용하시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리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글을 쓰는데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기사와 공주 그리고 나쁜 군주가 등장하는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측에서 언어 모델을 선택하고요.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GPT-4를 선택을 하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제목이 용의 기사와 고집 센 공주라고 하죠.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는데 왕국의 이름이 루미아라고 합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나쁜 군주 블랙송이 공격하려 했다고 하죠. 블랙송은 강력한 마법인 드래곤 스펠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을 소환하고 용이 불을 내뿜으며 루미아 왕국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일반적인 언어 모델은 이름까지 지정을 해서 만들어주진 않는데 리튼의 경우에는 각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이용하는 마법의 고유 명사를 지정을 해줬죠. 이런 부분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줬네요.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 이 리튼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본 뿌리를 만든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씩 살을 붙이면 책 한 권도 얼마든지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요즘 각종 OTT 서비스에서 한국의 웹툰을 소재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웹소설 아이디어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연히 시간여행을 하게 된 주인공이 시 공간을 왜곡시켜서 우주를 지배하려는 세력과 싸우는 웹소설 아이디어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요구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또 전송해 볼게요. 자,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제목을 시간의 주름, 우주 지배자의 반란으로 줬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제이든이 주인공이라고 하죠. 자, 우연히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을 발견하고 실험하다가 실수로 과거로 가게 됐다고 하죠. 거기서 크로노스라는 강력한 세력이 시 공간을 왜곡시켜서 다양한 시대와 차원으로부터 자원과 기술을 강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거기에 맞서는 이야기인데요. 멋진 전사, 천재 과학자, 강력한 마법사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는 챗 GPT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간단하게 줄거리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리튼에서는 주인공을 설정한 다음 그 주인공의 이름을 주고 반대 세력을 설정하고 반대 세력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반대 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특히 한글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리튼의 기능들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부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된 내용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오프닝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영상으로 오프닝을 만들으라는 뜻이죠. 이 리튼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프닝을 넣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카메라 워킹까지 전부 만들어 주죠. 카메라가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주인공의 멘트가 나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바로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바로 같은 이런 단어들은 구어체죠. 구어체도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전혀 어색함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종묘로 지정을 했네요. 자, 종묘의 모습이 보이고 종묘 전경을 촬영하죠.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 27대 500년 동안 통치한 왕과 왕비의 정신을 모시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이 나오고 있네요. 또 전경 촬영하고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촌 한옥마을 전경 촬영하고 또 스크립트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남산타워, 그 다음에 엔딩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대단하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길이가 좀 짧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씩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전체 뼈대는 이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IB96을 홍보하는 카피라이팅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IB96이라는 IT 교육 사이트를 홍보하는 카피라이팅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카피라이팅 나왔네요. IB96 미래를 바꿀 IT 전문가가 되는 첫걸음. 자, 이게 주 카피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홍보 문구를 만들어 줬죠? 지금 당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 그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IB96은 여러분이 IT의 세계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플랫폼입니다. 자,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카피는 실제 광고 카피에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 형태죠. 운영자님한테 지금 이 문장을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실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의 소설을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해볼까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줄거리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완성됐네요. 52년에 출간된 해밍웨이가 쓴 소설이라고 하죠. 자, 미국의 어부인 산티아고와 그의 대결을 그린 이야기라고 하죠. 산티아고라는 나이든 어부가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시도하다가 85일째 되던 날 거대한 마릴린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대결을 하다가 결국은 잡는 데 성공을 했지만 상어들이 모두 고기를 먹어버리게 된다고 하죠. 정확하게 알려주죠. 자, 이런 소설의 줄거리도 요약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라든지 보고서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글도 써주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질문을 하지 않고 좌측 상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눌러서 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이 나오고요. 이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기소개서, 독서 감상문, 인스타 피드, 리포트, 유튜브 쇼츠의 대본, 블로그 포스팅, SNS 광고 문구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그 카테고리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잘 선택할수록 결과물을 좀 더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단 서론 부분에서 포스팅 주제를 한 줄로 써달라고 하죠.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서 포스팅 주제를 한 줄로 작성해 달라고 하죠. 자, 아래 예가 나오죠.
앤디 워홀 미디어 전시 관람 후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제주도의 관광 명소라고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미 여가 여행이죠. 그 다음 자동 생성 해볼게요. 자, 됐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안녕하세요. 제주도 관광 명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라고 하죠. 많은 관광 명소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체험 프로그램 제공된다고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줬네요. 자, 그 다음 좋아요나 싫어요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좋아요로 해볼게요.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본론이죠. 지금 이 부분이 서론이 되겠죠. 자, 이 서론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고치셔도 되고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할 곳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본문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두 군데만 포스팅 하려고 해요. 우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생성 버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서론을 이용을 해서 본론을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본론을 완성을 해줬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 다음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완성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글을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완성된 글을 조그만 손만 보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글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라든지 Q&A 생성, 제품 소개, 리뷰 답변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예상 질문부터 업무용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채용 공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죠. 그 다음 유튜브 관련된 스크립트, 일반적인 문장을 쓸 때 사용하는 서론, 본론 내용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중고 물품 팔 때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글도 여기서 다 만들어주게 되죠.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를게요. 자,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런 메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상단이나 좌측에 아예 메뉴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나와 있는 메뉴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토어라고 있죠. 자, 이 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챗봇 들어가 볼게요. 이 챗봇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블로그에 이 챗봇을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방문한 사람들이 챗봇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챗봇에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AI 제작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 툴 챗봇 만들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코딩 도우미, 고객 상담, CS봇, 영어 회화, 헬퍼 이렇게 있죠. 자, 일단 챗봇 만들기 눌러봅니다. 그러면 각 단계가 나오죠. 이 각 단계별로 내용들을 제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챗봇을 블로그에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블로그에서 챗봇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개인이 이렇게 챗봇을 만들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리튼에서 간단하게 터치하고 원하는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얼마든지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챗봇은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판매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말한 다음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리튼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죠. 도심의 건물들이 다양한 컬러의 물감으로 칠해진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튼에서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는 그려줘라고만 끝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죠. 도심의 건물들의 물감이 칠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확대 버튼이 있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필요하시면 내려받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리튼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리튼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것들이 많겠죠. 일상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업무나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컴퓨터 OS인 윈도우 11에 기본 제공되는 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은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면 검색창 옆에 빙 버튼이 있죠. 이 빙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채팅봇을 넘어서서 윈도우 11의 기본 기능과 결합되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빙 실행해 보겠습니다. 빙을 실행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하에서 빙을 실행하게 되죠.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도 빙을 실행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을 해서 빙을 실행하는 것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빙에 들어오게 되면 검색과 채팅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검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방법 그대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이 빙의 장점은 채팅에 있죠. 이 채팅을 이용을 할 때 세 가지 대화 스타일을 선택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PC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만 PC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마이크는 일반적인 저렴한 마이크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리만 입력이 될 수 있으면 되겠죠.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질문했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빙이 해당 답변을 내놓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나왔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칩은 CPU나 GPU와 차별화되고 2030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1%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빙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이 있죠.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역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정확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번역 기능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빙의 인공지능 기능들은 윈도우 11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문장을 번역해줘 라고 했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제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영어, 프렌치, 저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주죠. 제가 번역을 해달라고 말을 할 때 영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했으면 영어로만 번역을 할 텐데 그냥 번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이 번역 기능은 빙을 비롯한 챗 GPT 엔진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 기능은 잘 이용 안 하시는데요. 이 빙에서도 번역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기능과 결합돼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오피스들과 결합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 윈도우에서 워드패드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기능을 많이 제공하진 않겠지만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365를 실행해 볼게요. 오피스 365에서 워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문서를 열겠습니다. 자, 워드에서 문서 작성을 할 때 빙의 도움을 받아서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오피스, 그래픽 디자인 자격증,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강의를 서비스하는 IT 교육 사이트인 ib교육.com을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송합니다. 자, 글을 만들어 줬네요. 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만들어 줬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를 MS 워드 문서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말풍선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 MS 워드로 오셔서 컨트롤 V로 붙여만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다가 부분 막히는 곳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능을 오피스군과 활용하게 된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엑셀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 통합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엑셀과 빙을 연동해서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엑셀에서 한 반에 30명이 있을 때 5과목의 점수를 적으면 각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각 인원의 전체 평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엑셀 문서를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만드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출해 볼게요. 자, 답변이 나왔죠. 자, 먼저 엑셀 시트에 5과목 점수를 적으라고 하죠. B열부터 F열까지 과목의 점수를 적으라고 합니다. B열부터 F열까지 5과목의 점수를 적으라고 하죠. 그 다음 A열에는 학생 이름이나 번호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부분은 이렇게 쓰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내용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엑셀 시트에 5과목의 점수를 적겠습니다. B열부터 F열까지라고 했죠. 자, 점수를 대충 적어 봤습니다. 중복되는 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까지 썼습니다. 지금 2번부터 써서 그렇죠. 여기는 과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목명은 대충 써봤어요. 자, 이렇게 쓴 다음 A열에는 학생 이름이나 번호를 쓰라고 하죠. 자, 여기는 2번에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썼죠? 그 다음 여기는 또 2번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계속 써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A부터 순차적으로 셀에 입력해야 되는데 한 번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이 셀에 1이라고 입력하고 이 셀에 2라고 입력하고 모두 선택한 다음 채우기 핸들이 나타나면 아래로 드래그 하라고 하죠. 자, 채우기 핸들이라는 것이 뭔지 또 위에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선택한 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초록색 사각형이라고 하죠. 자, 1, 2를 입력하고 모두 선택한 다음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2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 1과 2를 같이 선택하면 여기에 채우기 핸들 나오네요.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우리가 엑셀 같은 거 이용하시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번호도 전부 입력을 했죠. 자, 그 다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H2번 셀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입력하라고 하죠.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함수창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컨트롤 V. 자, 그 다음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바로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부분은 평균을 구해준다고 하죠. 자, 여기다 평균이라고 쓸게요. 자, 이 수식은 B2번부터 F2번까지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죠. 여기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입력하라고 하죠. 자, 또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한 다음 해당 셀 선택하고 함수창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 나왔네요. 자, 이제 H2와 I2 셀 이 두 개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표준 편차였죠.
자, 이 부분 또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는 핸들 잡고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엑셀 전혀 몰라도 기본만 아시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전체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J열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 J셀 선택하고요. 함수창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오게 되네요. 여기에 평균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 하라고 하죠.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평균을 바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피스군과 결합해서 이용하게 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을 챗봇으로만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외에 다양하게 윈도우 11과 결합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을 이용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11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서 조절하는지 물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윈도우 11 마우스 포인터 크기 조절 검색 중. 윈도우 11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면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파형이 나오게 되고요. 소리를 듣는 게 싫으시면 파형을 끄시면 텍스트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줬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네요. 자, 윈도우 키와 I 단축키를 눌러서 설정을 열으라고 하죠. 자, 윈도우 I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접근성을 선택하라고 하죠. 접근성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마우스 포인터 및 터치 클릭하라고 합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 크기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윈도우 설정에서 접근성, 마우스 포인터 및 터치, 마우스를 클릭하라고 하고요. 거기서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빙은 엣지와 윈도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이용을 하시다가 뭔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빙에 질문을 하면 거의 완벽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윈도우 11을 써야 하는 이유는 윈도우 10은 이제 지원이 끊긴 것도 있지만 이 빙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윈도우 11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윈도우 11에서 이 빙의 놀라운 인공지능 AI 기능을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컴퓨팅 경험을 몇 배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든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고 그 기능들을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클립드롭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립드롭 사이트는 clipdrop.co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든 기능들을 접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는데요. 거의 구독제 서비스들이 대다수고 막상 해보려면 각각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을 해보셔야 하는데 이 한 사이트에서 모든 걸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이 클립드롭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용을 해볼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장해서 생성을 해주는 기능도 나오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는 리이미징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두들이라고 있죠. 이것은 그림을 그려주면 원하는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클린업 기능은 이미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백그라운드 제거하는 기능이죠. 리무브 백그라운드 기능도 있고요. 원래 이미지에서 빛의 위치나 컬러를 바꿔주는 리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업스케일 기능이죠.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 경우 이 업스케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훨씬 깨끗한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이런 사인물에서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텍스트 리무버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테이블 디퓨전 기능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하시려면 복잡한 설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양한 플러그인도 설치를 해야 되고 컴퓨터의 속도도 그만큼 따라줘야 하는데 클립 드롭에서 제공하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하면 간단한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영문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한글에서 영어로 텍스트를 변경한 다음 여기에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교황의 이미지를 여러 형태로 생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업복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장을 배경으로 손에 공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생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합니다. 스킵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 버전으로 구독해서 이용하라는 표시인데요. 스킵합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 형태로 보여주게 되죠. 자, 거의 실제같이 나오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다운로드 할 수도 있죠. 물론 구독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좀 더 큰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 이용할 때도 작은 사이즈는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백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빌딩 사이를 달리는 슈퍼카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다시 구독제로 할 건지 물어보죠. 워터마크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프리 모드로 해볼게요. 나왔네요. 자, 슈퍼카가 빌딩 사이로 달리는 모습들입니다. 아주 멋지게 나오죠. 실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도 만들기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지적인 20대의 귀여운 한국 여성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또 붙여줄게요.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만들어졌죠? 자, 4가지가 기본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눌러보시면 지적인 20대의 한국 여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사람은 잘 만들어주기 어려워요. 여러가지 다양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클립드롭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인 프롬프트로도 얼마든지 이런 깔끔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이미지와 거의 구분이 안 가죠. 여기서 옷이라든지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지정을 해주면 전부 적용을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케이크로 만들어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나스트리스 성이라고 있죠. 그 미나스트리스 성, 그 다음에 캔디나무, 솜사탕 구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환상적인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이 여러가지 문서에 사파 같은 걸 넣는다든지 요즘은 이 인공지능으로 동화책도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면 얼마든지 중간에 들어갈 여러가지 그림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클립드롭에서 이용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키보드에 타이핑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한 번 더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창은 계속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들어줬네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경우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언크롭 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쓸모가 많겠죠. 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 얹어주시면 돼요. 자, 운영자님이 낚시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발 아래 부분도 잘리고 손 옆에 부분도 잘렸죠. 몸 전체가 나오게 되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아까운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여기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치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늘려주고요. 자, 이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발 부분도 좀 더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넥스트 합니다. 자, 나왔죠. 자,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이 그냥 이 보이지 않는 부분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다른 사람도 예상을 해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사진은 꼬마가 있네요. 그 다음 그 옆에도 있고요. 그 다음 옆에도 있죠. 자, 물론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상하죠. 이런 것들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경우 다시 플러스 누릅니다. 자, 옆에 또 만들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의 포토샵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이미진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리이미진 기능도 이 위에 원하는 이미지를 얹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샘플들이 나오죠. 이런 실내라든지 그 다음에 경치, 인물 사진들도 전부 바꿔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내 풍경일 경우에는 배경은 그대로 있고요. 실내에 있는 가구라든지 소품, 배치만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얼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원래 얼굴은 이 얼굴이죠. 이 얼굴에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 화장, 그 다음 옷 같은 것만 바꿔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샘플 사진 말고요. 제가 원하는 사진을 얹어볼까요? 자, 이런 실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얹어보면 안쪽에 가구 배치라든지 소품들만 바꿔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얹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주죠. 원래 사진은 이 사진인데 이렇게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리이미지는 많이 쓰이지는 않겠죠.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이게 될 텐데요. 그 밑에 있는 스테이블 두들은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근접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하듯이 그려주게 되면 그거에 맞게 그려주니까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두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단순화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끼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토끼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대로 그려줄까요? 좀 엉터리 같이 그렸지만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은 정확하게 어떤 물체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여기에 레빗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그렸는데요. 뒤에 쉼표를 찍고 좀 더 실제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리스틱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만들어 주겠죠?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좀 전에는 토끼를 그렸지만 그림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사실적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린업이네요. 자, 이것은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는 기능이죠? 자, 이거는 많이 쓰이겠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지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우더라도 인공지능이 원래 그림과 차이가 없게 만들어 주겠죠. 자, 클린업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여기에 사진을 얹어 주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에 글씨가 써 있어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라고 나오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크기를 만들어 주고요. 하이 퀄리티는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는 구독제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의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울 부분을 간단하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칠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대신 너무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가깝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클린합니다.
자, 감쪽같이 지워지죠. 원래 있던 옷 주름과 거의 구별이 안 되게끔 지워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뭐든지 지워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큰 걸 지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본 사이즈와 좀 더 작게 만든 사이즈가 나오죠. 원본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데 무료일 경우에는 2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만들게 됩니다. 원본 사이즈로 만들 경우에는 구독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고요. 쓰임새가 많을 경우에만 구독제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운 스케일 해서 컨티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또 똑같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있는 돌을 지워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돌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타일의 선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타일 선까지 이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눈에 좀 거슬려요. 그러면 한 번만 찍어줍니다. 클린합니다. 감쪽같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어떤 사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은 클릭 한 번으로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죠. 이 백그라운드를 지우는 기능들은 여러가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을 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 클립 드롭 사이트가 가장 완벽하게 지우게 되고요. 전혀 위화감 없이 만들어 줍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원하는 이미지만 얹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얹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의 주변을 전부 지워보도록 할까요? 리무브 백그라운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줄여서 나오게 되겠죠. 자, 컨티뉴 하겠습니다. 혹시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면 고해상도 이미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완벽합니다. 자, 보통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우는 것들을 보면 컬러가 비슷하면 같이 지워지거나 또는 남아있거나 하는데 완벽하게 사람 모양을 이해를 해서 그 부분만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 경우 이 그림을 다운로드해서 다른 것과 합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removal.png라고 나오죠. png와 jpg의 차이점은 jpg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배경과 앞에 이미지 전부 합쳐진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jpg로 저장하면 여기가 하얀색으로 채워져 버려요. 그러나 png는 완전히 뚫린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토샵 같은 이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오셔서 아까 그 사진만 들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죠? 자,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누구나 이런 간단한 합성은 클릭 한 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라이트죠. 자, 빛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컬러를 바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이미지를 얹어줍니다. 자, 이것도 큰 사이즈 그대로 이용하시려면 구독제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다운 스케일에서 컨티뉴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1, 라이트 2, 라이트 3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앰비언트부터 눌러볼게요. 자, 이것은 배경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라이트의 밝기와 컬러가 되겠죠. 자, 앰비언트를 누르면 아래쪽에 컬러가 나와요. 전반적으로 붉은기가 돌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누르신 다음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아래쪽은 컬러의 종류고요. 그 컬러에서 원색이냐, 어두우냐, 밝으냐, 하얀색이냐 이렇게 골라줄 수 있죠. 자, 됐습니다. 하얀색 잡았어요. 자, 그 다음 하얀색의 밝기를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미지 전체의 밝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트 1번을 누르면 여기에 1번이 나오죠. 자, 1번 밝기는 붉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붉은색으로 놓고요.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위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인물과 빛과의 거리가 됩니다. 자, 인물과 빛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넓은 곳을 비추겠죠. 이 라이트가 이마에 바로 붙어 있으면 그 주위 밖에는 밝지가 않아요. 하지만 디스턴스가 멀게 되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비추게 되고요. 그 다음 레디우스죠. 빛이 도달하는 거리예요. 짧게 도달하느냐 멀리까지 도달하느냐 여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라이트 2를 만들 수 있죠. 자, 여기는 파란색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놓고요. 여기는 붉은색과 다른 색을 주도록 할까요? 자, 반대되는 색이니까 푸른색이 제일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여기는 푸른색을 주고요. 디스턴스를 좀 더 주시고요. 레디우스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원래 이미지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라이트를 꺼보겠습니다. 그 다음 켜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이 리라이트 기능 하나만 이용을 하셔도 스튜디오에서 여러가지 광원들을 이용을 해서 복잡하게 찍는 사진들을 얼마든지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업스케일이죠. 이 업스케일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은 아주 잘 나왔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 사진들 보면 예전에 찍은 사진들은 좀 뿌옇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업스케일해서 해상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원하는 사진을 얹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래쪽에 보시면 스무스와 디테일, 그 다음에 배율이 나오죠. 예를 들어 손톱만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의 2배까지 키워주는 거고요. 제일 높게는 16배까지 키워주게 되겠죠. 자, 문제는 무료일 경우에는 2배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독제를 이용하시면 16배까지 키워줄 수 있고요. 부드럽게 나오는 거 외에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은 스무스와 2배까지밖에 안 돼요. 한번 써보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신다 하면 구독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사진을 얹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진이 좀 뭉개 보이죠. 자, 이것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구독제가 아니고 프리 버전이기 때문에 2배와 스무스 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제를 이용하면 좀 더 고해상도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업스케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얼굴 부분이 약간 뭉개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본 사진에 비하면 많이 선명해졌죠. 여기서 구독제를 이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 풀숲 사진도 보게 되면 이런 빛 받는 부분들이나 디테일들이 원본에 비하면 살아나게 되죠. 훨씬 깔끔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든지 흔들려서 뿌옇게 나온 사진들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고해상도 사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무료 버전인데요. 구독제를 이용을 하시려면 프라이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 버전도 다 이용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루에 100개까지의 이미지까지만 제공이 되고요. 유료 버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1500개까지 지원이 되고 속도도 좀 더 빠릅니다. 그 다음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유료 버전에서는 지원이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결과물도 원본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한 달에 6,900원의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많이 쓰시고 자주 쓰시는 분들은 구독해서 이용하셔도 전혀 금액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클립 드롭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말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첨단 인공지능의 현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사람과 합성하여 PPT, 소개 영상의 인트로, 유튜브 등의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IB96과 함께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보신 것은 원더시어에서 만든 Volvo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고 원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입혀서 실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사람의 입모양과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이 볼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화면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말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들어가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PPT,
제품 소개,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원더쉐어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 또는 디자인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여러가지 앱들을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서 볼보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자, 이 볼보라는 앱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웹상에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웹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회원 가입은 구글 계정 그대로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입력도 필요 없고요. 구글 계정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볼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원더쉐어에서는 다운을 받을 수 없고요. volvo.wondershare.com으로 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구글에서 볼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때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바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원더쉐어 볼보 사용하기 위한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누릅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되지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이트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도 접근은 되지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하시고요. 구글 크롬으로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글 크롬 아이디가 여기에 나오죠. 그 아이디 그대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또는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료이긴 하지만 제한이 있죠. 자,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인물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여성, 남성, 서양, 동양, 비즈니스, 캐주얼 여러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보시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인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여성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여성분 클릭하시게 되면 Wondershare Volvo. Easy to.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드셨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비디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비디오 하게 되면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가로로 긴 화면으로 만들지 세로로 긴 화면으로 만들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가로로 긴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성분이 여기에 나오고요.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등장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영상에서 다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사람을 다시 선택을 해주면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자, 언제든지 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I 스크립트 누릅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음성으로 변환이 되게 돼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내용이 많을 경우 줄여야 되겠어요. 그때 우측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텍스트를 압축을 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쇼튼을 누르게 되면 이 텍스트를 좀 더 짧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원래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익스펜드로 줄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더 늘려주게 됩니다.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텍스트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좀 더 늘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내용만 써주셔도 원하는 길이대로 인공지능이 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로페셔널, 인게이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막이 들어가게 되고요. 음성이 이 아나운서에 입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아나운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소리만 나게 됩니다. 아나운서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영상으로 내보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플레이 스크립트 눌러서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사람과 합성하여 PPT, 소개 영상의 인트로,
유튜브 등의 다양한 곳에 활용할 자,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좀 더 다양하게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있죠. 뒤 배경을 다른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형태의 백그라운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누르면 Add 헤딩, 서브 헤딩, 바디 텍스트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크기가 되겠어요. 자, Add 헤딩 선택을 하게 되면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글씨를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여기 있는데 글씨가 나와서 겹쳐지죠. 자, 그러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조절점들이 나오게 되죠. 이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크기도 바꾸고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한 다음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바꿔줄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되죠.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ib교육.com이라고 썼습니다. 자, 선택하고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자막도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에 대한 여러가지 조절이 나오죠. 자, 모양을 보면 여러가지 모양들이 나와요. 이 모양 중에 원하는 모양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전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스트로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 텍스트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엔트리, 들어오는 부분이죠.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텍스트, 움직이면서 나타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엑시트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스티커도 지정을 해줄 수 있네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죠. 원하는 스티커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배치를 해줄 수 있어요. 자, 필요 없으면 휴지통 누르시면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선택하고 휴지통 누릅니다. 그 다음 제품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할 때 여기에 세일 표시도 다 나오죠. 자, 이렇게 누르시고요. 세일 가격도 여기에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크기와 위치 지정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음악도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죠. 이런 음악들을 지정을 해서 배경음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일일이 직접 만들기 어려우실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기서 수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템플릿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템플릿이 바로 적용이 됐죠. 자, 이때 템플릿마다 국가가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성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차이니스로 바뀌었네요. 자, 이 부분을 누르시고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female 누른 다음 아래쪽에서 코리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리안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자, 코리안 적용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익스포트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국가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피드, 피치, 볼륨 지정을 할 수 있죠. 말소리를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지정할 수 있고요. 목소리 톤도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륨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고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텍스트를 바꿔줄까요?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꿨네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서브 텍스트도 바꿔주도록 할까요? 자, 더블 클릭하고 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텍스트 입력을 했고요. 자, 아나운서가 너무 작아 보이네요. 아나운서를 좀 키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한 칸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휴지통 버튼 누르면 지워지게 되죠. 자, 여기도 지우고요. 박스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생겼죠. 아나운서 선택하고 좀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위치도 잡아주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무료로 이용할 때는 안 되고요. 유료로 이용할 때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텍스트만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은 좀 더 아래쪽으로 움직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바꾸고 싶을 때는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부 지정이 됐으면 이제 익스포트를 이용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흐리게 나오고 깨져 보이죠? 자, 이것은 프리뷰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악도 하나 넣어보도록 할까요? 음악 아이콘 앞쪽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죠?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유주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삽입할 수가 있겠죠. 음악은 배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볼륨을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10 정도로 낮춰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영상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스포트 눌러서 영상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장하고 있죠. 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38%라고 나오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2분 분량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은 유료로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짧은 영상을 간단하게 몇 개 정도 만드는 거는 무료로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자주 이용을 하셔야 될 부분은 구독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형도 가능해서 나에게 맞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업그레이드가 있죠. 이 업그레이드 눌러보시면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은 해당 비용을 지불을 하고 유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도도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자, 폴더 열고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사람과 합성하여 PPT, 소개 영상의 인트로, 유튜브 등의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실제 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죠.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